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진화 속에서 금융기관은 현재 거시경제 환경과 운영 위협의 압박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인프라 환경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실시간 의사결정 및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한 현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DC 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고 고객 여정의 각 교차점에서 가치를 높이며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기술 영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 회복 경제가 둔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에 확실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는 장기적이고 심각한 침체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IMF가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왔지만 이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회복 경제의 둔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엔 다시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시기의 성장률은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2008년은 서브프라임 위기였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졌고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 지원 그리고 장기자산 매각 손실에 따른 은행의 채무 불이행을 걱정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자산이 부족한 뱅크런이 발생했고 그 결과 급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2023년이 2008년과 다른 점입니다. 2023년에는 기초자산은 건전하고 단지 위험은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과 2008년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러한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다라고 IDC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비, 수출, 투자는 여전히 동반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 특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좀 하향 조정했는데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고 또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수출 회복의 어떤 최대 변수가 되는 중국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한국에게 좀 반사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시아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기술 지출의 동인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글로벌 경기 전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완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GDP의 성장 또는 하락, 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라든가 국경 간의 그 데이터 이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 또 클라우드로의 전환,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업무 환경의 변화,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생성형 AI의 부상도 그 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부 투자는 꾸준히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사기, 이런 보안 관련 영역에 대한 지출, 그리고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은 많은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통화 프로그램은 현금에서 디지털 지불로 이동하고 또 규제가 무역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일럿을 지원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아스나 파스 또는 사스 이렇게 처음으로 실행 가능한 옵션들이 되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나 하이브리드 작업으로의 이동은 모든 IT 부서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이런 일반적인 긍정적인 정서 속에서도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역풍을 좀 더 경계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싱가포르, 호주,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이런 경제에서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금융기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세는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나 외국인 수요의 저하, 청년 실업률의 증가 등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다양한 지정학적인 위험에 확실히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침체나 다른 거시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현재 경제의 난기류는 상환이나 투자 이런 능력들이 저하될 수 있는 고객한테 금융기관이 대출, 자산관리, 기타 상품을 계속해서 교차 판매 또는 상향 판매하려고 할 때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상품을 통해 매출 기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의 분석,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고객 타겟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이버 보안의 공격 그리고 그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싱 전술을 통해서 최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이나 랜섬웨어 공격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디지털 트러스트는 여기서 요구됩니다. 보안의 내재화를 통해서 사기나 랜섬웨어를 방지하고 규정 위반 위험이나 그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운영 위험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자동화 측면 역시 중요합니다. 운영 KPI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제품 매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운영 또는 효율성이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IT 운영 모두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여러 전사적 이니셔티브는 특히 구매보다 구축에 더 치중하는 대규모 기관의 경우에 디지털화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수행할 유능하고 숙련된 직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미래의 업무 환경,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로로 구성된 오래된 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기존 아키텍처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투자로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유지보수의 증강화나 코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고급 관리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멀티코어가 더 나은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성장 동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IDC는 현재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현대화, 고객 경험, 디지털 신뢰,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각각의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과 규모의 확장, 그리고 수익성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프라 현대화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여러 이런 움직임들은 금융 업무에서 탄력성, 확장성, 효율성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느냐, 결국은 코어의 현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중 코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옵션을 허용하는 새로운 코어 아키텍처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코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은행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고객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워크로드나 비즈니스 기능을 새로운 코어로 이동해서 레거시를 점진적으로 현대화하고 이런 모델의 완전한 새로운 변형이 포함됩니다. 고객 경험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 AI, 처리 속도, 인프라의 발전으로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과 관련해서 디지털 거래에 점점 더 중점을 두는 동안에 옴니채널 경험은 금융기관에게 계속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50%의 은행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의 센티먼트 분석을 활용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이버 위협은 디지털 전환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항상
최우선 관심사였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취급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에 대한 더 큰 책임, 규제 보호가 강화되고 데이터 민감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나 기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공격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까지 그 수가 50%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는 대부분 피싱 공격이나 취약한 암호 구축 때문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운영 탄력성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효율적인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죠. 오픈뱅킹 소스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훨씬 더 정교한 AI, ML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2028년까지 신원 사기 시도가 25%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IDC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31% 정도의 금융기관에서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RPA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28%는 RP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IDC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동화의 결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IT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부진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자동화 기술을 워크플로우 자동화, 지능형 문서 처리,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코드, 노코드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로 고객 관리를 개선하고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기관의 IT 부서는 DevSecOps, ITOps, 네트워크 프로비저닝 및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보안 자동화를 우선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5가지의 영역이 전략적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IT 예산에 대한 이 지역의 금융기관의 센티먼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은행들의 IT 지출에 대한 센티먼트는 2023년을 앞두고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감소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83.2%의 은행들이 예산 증가의 의향을 보였습니다.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10% 이상 확대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4%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의 전환 과정에서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직의 규모, 이거와 상관없이 운영 탄력성이 최우선적인 현안으로 꼽혔습니다.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레거시 인프라, 탤런트의 위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 기관의 한 40% 정도는 레거시 인프라를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금융 IT 지출의 주요 기술 우선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관리 기능의 가장 윗단에 올라와 있고요. 빅데이터나 그 분석 그리고 AI, ML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안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컴퓨팅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금융조직 내에 이미 솔루션을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이나 IAM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전략적 IT 기둥으로 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비즈니스 측면의 동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프로젝트, 고객 경험, 분석, 자동화, 컨설팅, 업무 공간 솔루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그 관련 기술 투자는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특히 고객 경험이 지출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그리고 고객 중심이 새로운 성장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금융 업무에서 탄력성, 확장성, 효율성을 창출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출시할 수 있도록
코어 현대화에서 시작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24개월 동안 실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현대화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리호스트나 리플랫폼 작업,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업할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집중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호스트나 리플랫폼에 대한 상대적인 이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은 금융권이 레거시 인프라로부터 클라우드 기반 기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싱하고 있느냐?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시스템 통합이나 컨설팅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소싱하는 바람직한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현재 그리고 향후 도입 계획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량 API 아키텍처를 갖춘 최신 코어 시스템을 선호한다라는 게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여기에 공유 컴퓨팅 모델이나 점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하면서 자체 IT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라는 응답도 한 33% 정도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출시하도록 인프라를 현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체계적인 위험 관리, 위기나 평판 관리, IT 옵스, 사이버 위험 관리, 지능형 자동화 이런 것들이 모두 결국은 금융기관의 디지털 보건력을 구현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AI에 대한 금융 리더들의 인식을 마지막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 지원하는 AI, 이게 디지털 참여를 강화한다, 반복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인력을 보강한다, 비용을 낮추고 오류를 줄이고 리소스를 최적화한다. 결과적으로는 더 수익성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머신러닝이 적용된 AI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찰력을 사용해서 한층 더 개인화된 접근 또는 독특한 옴니채널의 경험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더욱 의미 있는 참여 그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위해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뛰어난 개인화나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혁신을 구현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전사적인 전략 수립이 결국은 고객 서비스 기능하고 연계되면서 데이터 기반 고객 중심 전략을 통해서 성장을 혁신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의사결정 속도 가속화를 위해서 AI, 머신러닝으로 강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객 경험 향상에 생성형 AI가 적용될 것입니다. 중견은행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솔루션을 강조하는 반면에 좀 규모가 큰 은행은 시장 적합성을 좀 더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AI 기술을 배포할 때 금융권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알고리즘이냐, 사람이나 프로세스, 교육 데이터의 품질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인력이나 프로세스 측면에서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DC는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2.0을 자동화를 사용해서 우수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바른 데이터를 올바른 프로세스로 가져오는 통합 접근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직을 포괄하고 정형, 비정형 프로세스 및 데이터, 통합 IT, 최적의 기술 혼합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개발을 자동화하고 인간하고 봇 간의 자연스러운 협업을 지원해야 하고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 가운데 챗봇이나 가상, 그리고 디지털 에이전트, 지능형 문서 처리, 디지털 휴먼, 추천 엔진, 개인화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대화형 AI는 디지털 인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감정이나 몸짓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디지털 트윈인 거죠.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성장 모멘텀의 확보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풍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장 전망은 유지됩니다. 국내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게 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금융기관의 센티먼트로 인해서 일부 지출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지출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기술 지출은 수익의 보호, 위험의 감소, 새로운 생태계의 최적화, 그리고 정부 혁신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AI 머신러닝, 디지털 혁신, 회복 탄력성, 클라우드 인프라는 계속해서 투자 그리고 성장하는 영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융 성장 모멘텀의 확보, 인프라 현대화에서 자동화, 고객 경험에서 복원력에 이르기까지 금융 서비스에서 주요 기술 트렌드의 현실에 대한 탐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